네, 2023년 8월 5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화제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전 신우이가 보낸 김은경에 대한 글입니다. 많은 분이 보셨죠? 김은경 씨의 남편은 투신 자살했다. 그런데 남편이 하던 사업은 전부 다 김은경 씨 남동생 이름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김은경 씨는 노인협회에 가가지고 18년 동안 시부모를 잘 모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왜 그러면 이러한 사람을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썼을까? 왜 썼을까? 그렇지. 자기네랑 노선이 같다고 봤으니까 썼겠지. 그런데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이런 사람은 쓰지 말아야지 하는 판단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왜 썼을까? 네,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비슷한 케이스가 새만금 잼버리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새만금 잼버리가 왜 저 모양이 됐는지, 전라북도의 일당 독재 시스템, 그리고 새만금을 이용해서 자기 지역을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무리,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계속 제밥에만 마음이 가고 새만금 잼버리 자체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개판이 돼버렸죠. 네. 일당 독재, 민주당 세력만 있다 보니까 안 보는 겁니다. 민주당의 문제도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걸려들 수 있다. 네, 오늘은 윤석열 정부를 위한 충고까지 겸해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전북은 많은 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도 같이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안을 지역구로 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벌써 작년이죠. 이 세계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을 상대로 빨리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다. 배수시설이나 샤워장, 화장실, 급수대 등 시설들이 늦어지고 있다.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라든가 이게 작년 8월 18일입니다. 딱 1년 전이네. 나는 아직 잼버리 현장에 못 가봤다라고 먼저 밝힙니다. 안 가봤습니다. 취임하고 5월달에 정부가 출범해서 3개월 지났으니까 안 가봤을 수는 있죠. 안 가봤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시설이 늦어지고 있는 거는 식품부나 해수부, 새만금청과 사용허가 변경 절차인데 거의 완료되고 있다. 이렇게 핑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10달 남았다. 그 이원택 의원이 잘 진행될 것 같냐라고 하니까 김현숙 장관은 물론이다. 저는 차질없이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원택 의원이 두고 봐라. 나중에 역사가 장관님께 책임을 물 것이다.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코로나19 감염 대책,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영내 프로그램을 다 전개해야 한다. 라고 하니까 김 장관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 그런데 이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 김현숙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준비를 했고, 문재인 정권이 새만금을 핑계로 새만금에 특혜를 준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하던 전북도가, 제대로 안 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어쨌든 중앙정부도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네 분께서 이 개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행사하고 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참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엉망이 돼버렸죠. 미국과 벨기에 영국이 철수하면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절대 다수는 그대로 할 테니까 그대로 완료는 되겠지만 영 의미가 퇴색돼 버렸습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앞에 왜 김은경이라고 하는 문제 많은 사람을 문재인은 금감원 부원장으로 쓰고 이재명은 혁신위원장으로 썼느냐. 네.
그 여자를 몰랐기 때문이겠죠. 알아도 했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김현숙 여성부 장관이 이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왜 제대로 하는 걸 몰랐느냐. 이 문제를 봐야 된다. 똑같은 방정식입니다. 자, 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88 올림픽에 성공한 거는요,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챙겼습니다. 누굴 통해서 챙겼느냐? 그때 국가안전기획부를 통해서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사업, 준비사업 여러 가지 많은 거를 담당하는 부처마다 뭐 문화체육부가 하든 누가 하든 다 하겠죠, 부처가. 그리고 어떻다 보고를 올릴 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누가 돈을 먹었는지 이거를 누가 또 옆에서 정보 제공을 하느냐? 경찰이 하고 안기부가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 얼마 됐다. 문제점. 그러니까 그걸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항상 잘 되고 있다. 지금 김현숙 장관도 뭐 폭염 대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다 세워놓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엉망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 이전에 현장에도 안 가봤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애들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어? 그러면 문제 없다 그러지만 꼬맹이조차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그게 경찰, 국정원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부서를 하는 걸 다 지켜보면서 그쪽에서 올라가는 정보보고와 별도로 자기들이 다른 루트로 추적한 정보보고를 올려서 대통령이 같이 보고 검토를 하게 했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제3의 라인인 언론이 취재를 해서 올리는 걸 언론이 가끔씩 각 부처가 하는 비리 잘못된 걸 터뜨려서 국정원이나 경찰도 놓친 거 어쩌면 그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보도해서 바로잡기도 하죠. 새만금 사업, 새만금 잼버리 같은 경우는 호남의 전북의 그 많은 언론이 제대로 안 짚은 거고 그 지역 경찰 그리고 국가정보는 지금 문재인이 완전히 와해시켰으니까 국내 정보를 못하니까 그럼 뺍시다. 여기가 정보활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처는 정보보고를 합니다. 자기들이 책임 야단 맞을 거 두려워서 한 장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죠. 이걸 제3자 그 사업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루트로 조사해서 올려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지도자가 딱 보면서 판단해야 돼. 전북도는 잘 되고 있다. 왜? 중앙정부 예산 받아갖고 새만금 인근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건 좋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성작 잼버리 준비는 부족했어. 그러면 여가부 장관도 이걸 담당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제대로 했느냐? 정부 간의 협조가 안 돼. 안규백 씨 얘기 들어보게 되면 엉망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해, 김현수. 근데 이거 어느도 체크들 안 했어. 왜? 정보기관이 죽은 거거든.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 경찰을 지방경찰, 중앙경찰, 수사경찰 뭐 이게 다 쪼개버렸잖아요. 그러면 지방경찰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보고하겠는가? 이게 잘 되고 있다고 믿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개영식에 참석했겠죠. 안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면은 뭔가 지시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김현숙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추진했어야죠. 근데 잘 되고 있다고 우기기만 했잖아. 그럼 결론은 뭐냐? 자, 하여간 모든 기관은 자기가 하던 건 잘 되고 있다. 애들도 거짓말하듯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요걸 제3자가 딱 보고 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 그게 언론이고 정보기관이죠.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지만 일반 정보도 하지만 행정정보도 해서 같이 올리잖아요. 기획정보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옛날엔 국정원도 했는데 국정원을 문재인이가 못하도록 죽여버렸고 근데 경찰도 이걸 중앙경찰, 국가경찰, 지방경찰, 뭐 수사경찰 다 쪼개놓으니까 많이 죽긴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요즘은 확인을 안 해보는데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간섭이 없으니까 민주주의가 됐다. 전공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하겠지. 그렇지만 나라는 개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올림픽이 잘 됐던 거는 딱 그렇게 견제가 들어가니까 대통령도 상황을 다 알지. 그리고 대통령이 한 게 뭡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현장 방문 계속 가서 현장을 얼마나 확인하겠어요. 근데 가는 것만으로도 그쪽이 긴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정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거 잘 되고 있어? 한마디 하면은 으악 하고 막 고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현장 가셔야 된다. 현장 가셔야 된다 얘기하는 게 공무원이 떠야만 윤 정부가 성공합니다. 공무원이 왜 뛰겠습니까? 어차피 5년짜리 정부인데 그 다음에 정권 밖에서 반대로 가면은 여기 줄 섰다가는 골로 가는데 그러니까 안 뛰는 거죠. 자기네 보신으로 가는 거죠.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앞에 방송에서 탈핵 정책이 죽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탈핵 정책 펼쳐서 사업을 다 냅두고 있어. 산업자원부에서. 탈핵 정책을 한다고 했으면 사람을 바꿔야지. 지금 윤 대통령이 하셔야 될 거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제3의 정보를 들어라. 그리고 본인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엽관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엽관제라고 하는 거는 사냥할 엽자입니다. 관은 자리관자, 벼슬관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권력을 잡았으면 내 사람들로 자리를 다 채우는 거야. 과거 미국이 대통령제를 초기에는 정당이 딱 바뀌면은 그냥 행정부처의 장관부터 말단까지 싹 바꿔 내 사람으로. 나를 위해 선거 운동한 사람을 싹 바꿔. 내 세력에다가 자치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100년을 오다 보니까 앞에 정부가 하던 게 뒤에 정부에서는 뒤집어지고 그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직업공무원제, 직업관료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정책에 문제가 있지만 가야 하는 정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정치 세계 관계없이 하던 거는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자기 정권이 바뀌어도 잘리는 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정 직급 이하의 사람들은 손을 못 대고 위에만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역관제가 약간 줄어들었고 직업공무원제가 살이 잡았지만 여전히 역관제는 있습니다. 역관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전형되는 거는 5.16 직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 출신으로 쫙 관료들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박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어떻게 나라를 끌겠다 그런 정신으로 쭉 밀고 나가면서 한가인 기적을 만들죠. 결론적으로 역관제로 성공한 겁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 마인드 그냥 내 자리나 하고 뭐 국가 발전은 의미도 없고 뭐 국민들 앞에 거만이나 떠는 공무원 쫙 날려버리고 그때 박정희 때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살림 녹화까지 해냈잖아요. 그 역관제의 승리입니다. 근데 역관제를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최고 지도자한테 돈 갖다 주는 놈을 자꾸 써. 그럼 부정부패로 갑니다. 그럼 직업공무원제로 가면 좋으냐? 직업공무원제로 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지. 이 정권에서 이걸 합시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건 너나 해. 하고 안 움직이니까 개혁이 안 되고 개판이 되는 거지. 전공로 같은 게 생기면은 직업공무원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앞 정권의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장관을 다 바꿨는데 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역구 의원이 얘기할 정도면은 정보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인 거지. 이건 뭐냐? 이 담당한 여가부의 고위 공무원을 피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우선 김현숙 장관이 이걸 현장 가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강하게 했을 때 공무원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안 움직였다는 얘기야. 지금 산자부도 탈핵 정책 갔는데 공무원들을 안 바꾸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역관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하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이 잘 될 거라고 개영식에 갔다가 본인도 이제 덫에 걸린 거죠. 자, 문재인은 참 대한민국을 많이 망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기관을 저렇게 박살냈으니까 저 틀에서 해야 되니까 현재는 뭐냐? 경찰이 정보할 수 있으니까 경찰 정보기관을 살려라. 그 다음에 언론서 제도로 보고, 언론도 지금 개판이 돼 있잖아요, 언론도. 더군다나 지금 언론들, 조그만 지방 언론들은 중앙정부의 눈치 받아갖고 뭐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에 맞춰줘. 바른 소리 안 해. 그러니까 그쪽에도 기대할 게 없으니까 정보기관이 제대로 와야 된다. 그리고 현장 공무원이 뛰려면 대통령이 현장 방문할 수밖에 없어.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써야지. 김현수 씨가 진짜 윤석열 정책을 펼 수 있는 장관이었습니까? 직업공무원제에 안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자기 보신을 위해서 잘 되고 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부안의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도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부산 엑스포도 이것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 떠들면 뭐하냐 이거예요. 근데 떠드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 현장 방문해라. 현장 방문을 하면 정보를 갖고 가라. 정보기관을 살려라. 어떻게 살리느냐. 뭐 어려워. 경찰을 동원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언론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홍보수석부터 언론은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자, 새만금의 실패가 지금 이재명이도 김은경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시댁하고 그렇게 문제 많은 여자를 써버린 거. 그럼 뭐예요? 충성 하나만. 왜냐하면 지금 이 김현숙 장관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 나 잘하고 있어요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현택 의원하고 이렇게 이현택 의원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용은 없이. 김은경이도 마찬가지. 그러다 지금 다 골로 가는 겁니다. 특이하게 두 분 다 여성이에요. 항상 나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예쁘게 있으려고 하는데 뒤에는 엉망인 경우가 많죠.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바꿀 것이냐. 뭐라 그러면 또 싸우고 대드는데 가서 이렇게 보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면 그렇게 바꿔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장 검증, 정보기관 살려라.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무슨 문제인지 약점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